짜증나. 어머니, 한 푼도 안 보태셨잖아요? 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아들 민준의 새 아파트 계약식 날이었어요. 68세 김정희는 아들이 마련한다는 강남 아파트를 축하해 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냈죠. 어머니, 한 푼도 안 주실 거면서 왜 오셨어요? 며느리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중개사무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중개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김정희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 지금 즉시 대치동 레미안 퍼스티지 호가를 2배로 올려. 중개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급하게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고 아들 민준이 벌떡 일어났죠. 계약금 5억에서 1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5억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토됩니다. 중개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도 다 작성했는데. 김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돈도 안 낼 사람이 왜 왔냐고 물었지? 이래서 왔단다. 계약 현장은 그렇게 초토화됐어요.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한마디에 아들의 강남 아파트 계약이 산산조각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68세.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30년 전 판교 원룸촌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강남 일대 상업용 빌딩 12채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아들 민준의 새 아파트 계약식장에서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틀 전 화요일 오후 김정희는 서초동 자택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르릉.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드디어 집 계약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어디? 대치동 레미안 퍼스티지요. 33평형 5억이에요. 완전 싸게 나온 거래요. 김정희는 차를 내려놓았어요. 레미안 퍼스티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프리미엄 아파트였죠. 계약금은 5억 전액 계약금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모레 목요일 오전 11시에 계약식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어머니도 오실 거죠? 저희 첫 집인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갈게. 어디 중개사무소야? 대치동 프라임 부동산이요. 어머니, 그런데.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왜? 아니에요. 그냥 축하해주러 오시면 돼요. 전화를 끄는 김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죠. 아들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50분. 김정희는 대치동 프라임 부동산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진이 보였죠. 그런데 며느리 유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응, 축하하려고. 김정희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한 푼도 안 주실 거면서 왜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중개사무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계약서를 정리하던 중개사도 동작을 멈췄어요.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민준이 당황해서 아내를 말렸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첫 집 마련하는데
5억이 어디 있어요? 계약금도 우리가 다 마련했는데 축하는 무슨 축하예요. 유진이 비아냥거렸죠. 김정희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돈을 줘야 오는 거였니? 당연하죠.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보태주던데요. 우리 친구 시어머니는 10억을 쏘셨어요. 어머니는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만지작거렸죠. 저기, 계약 진행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유진이 중개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김정희는 천천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 사장. 전화를 건 김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기가 서려 있었죠. 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50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즉시 대치동 레미안 퍼스티지 호가를 2배로 올려. 네. 회장님, 그러면 당장.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중개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띠리리링. 중개사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본부장님. 네. 지금요? 하지만 계약 진행 중인데. 중개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중개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본사 본부장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집주인께서 급하게 가격을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죠. 계약금 5억에서 1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5억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됩니다. 말도 안 돼요. 계약서도 다 작성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가격을 올려요? 유진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쾅!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주인분께서 급하게 마음이 바뀌셨다고.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아직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셨으니까요.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김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죠. 돈도 안 낼 사람이 왜 왔냐고 물었지? 김정희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래서 왔단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뭘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줬지. 돈으로 축하해줬어. 김정희가 차갑게 웃었죠. 설마. 민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집주인이에요? 아니. 김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 건물 주인이야. 프라임 부동산이 입주해 있는 이 5층짜리 상가 건물 말이다. 중개사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계속 앉아 있어. 일 끝날 때까지. 김정희의 한마디에 중개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죠. 어머니, 이게 무슨. 너희가 계약하려던 그 집 말이야. 김정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니? 서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죠.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죠. 소유주란에는 JH 부동산 개발 대표이사 김정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집주인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에 샀지. 투자용으로. 그동안 새 들어 살던 사람이 이번 달에 나간다기에 매물로 내놨는데 하필 내 아들이 계약하겠다고 나타났더구나. 김정희가 팔짱을 꼈어요. 그럼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기회가 있었나? 내 아내가 돈도 안 낼 사람은 오지 말라며?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김정희가 차갑게 웃었죠. 5억을 10억으로 올린 건 내 며느리가 원한 거야. 돈으로 축하해달라고 했잖니. 그래서 해줬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 말을 더듬었어요. 김 사장한테 지시했어. 앞으로 강남 일대 내가 소유한 모든 매물 가격을 시세보다 2배로 올리라고. 김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그게 몇 채인데요?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2채, 아파트 5채, 상가 7채. 중개사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강남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요동칠 숫자였죠. 어머니, 제발. 민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서. 김정희가 차갑게 말했죠. 내 며느리한테 배웠어. 돈 없으면 오지 말라는 것. 그래서 나도 배운 대로 해주는 거야. 김정희는 가방을 들고 중개사무소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 민준이 뒤에서 외쳤지만 김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죠. 중개사무소 안에는 유진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날아갔잖아. 닥쳐.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거리까지 새어나왔어요. 김정희는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중개사무소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김 사장 나야. 김정희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네, 회장님. 내일부터 우리 소유 매물 전부 시장에서 회수해. 당분간 거래 중단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남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김정희가 중개사무소를 나선 지 1시간 후, 그녀는 서초동 자택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어요. 30년 전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판교 원룸촌 골목길, 작은 간판 하나, 정의부동산, 20평도 안 되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그 앞에서 어린 민준을 안고 있는 젊은 김정희의 모습이 보였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김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1994년 가을 판교. 당시 판교는 지금처럼 화려한 신도시가 아니었어요.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이었고 곳곳에 원룸촌이 들어서기 시작한 때였죠. 38세의 김정희는 5살 아들 민준을 등에 업고 원룸 계단을 올라갔어요. 아줌마, 방 보러 오셨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문을 열어줬어요. 네, 전화로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김정희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죠. 들어오세요. 3평짜리 원룸인데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 원이에요. 방 안은 좁았어요. 부엌과 화장실을 빼면 겨우 4평 남짓이었죠. 여기로 할게요. 김정희가 즉답했어요. 어머, 다른 곳도 더 보시고. 괜찮아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만 남기고 떠난 지 6개월. 김정희에게 남은 건 5살 아들과 500만 원이 전부였죠. 계약을 마치고 나온 김정희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배고파? 등에 업힌 민준이 보챘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밥 해줄게. 김정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임대 팻말이 붙은 작은 상가 하나. 2층 20평 월세 50만 원. 김정희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어요. 저기요. 건물주로 보이는 50대 남성을 붙잡았죠. 이 건물 주인분이세요? 네, 왜요? 이 상가 빌리고 싶은데 월세 깎아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30만 원에.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누가 임대를 내놨겠어요? 안 돼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거예요. 이 동네 원룸이 많잖아요. 중개 수수료로 월세 낼 자신 있어요. 김정희의 눈빛이 반짝였죠. 부동산? 아줌마가? 네. 꼭 하고 싶어요. 보증금은 없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낼게요. 건물주가 김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등에 업힌 아이 남루한 옷차림. 한 달만 밀려도 당장 나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희는 그렇게 20평짜리 상가에 정의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인 사무실이었죠. 첫 달은 지옥이었어요.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죠. 김정희는 낮에는 원룸 전단지를 돌리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민주는 사무실 구석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엄마,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일 끝나면 올게.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돌아온 김정희는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무 피곤했죠. 엄마. 민준이 울면서 엄마를 흔들었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김정희가 아들을 꼭 안았죠. 엄마, 우리 언제 밥 먹어? 내일. 내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지갑에는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전부였어요. 전환점은 석 달째에 찾아왔어요. 저기요, 방 좀 보러 왔는데요.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왔죠. 어서 오세요. 김정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떤 방을 찾으세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 정도요. 학교 근처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정희는 그동안 모아둔 원룸 정보를 꺼냈어요. 석 달 동안 이 동네 원룸을 전부 발로 뛰어다니며 조사해뒀던 자료였죠. 여기 어때요? 학교에서 10분 거리고 방도 깨끗해요. 집주인도 착하시고. 아, 여기 좋네요. 계약이 성사됐어요. 중개 수수료 10만 원. 김정희는 그 돈으로 민준에게 치킨을 사줬죠. 엄마 맛있어. 민준이 닭다리를 베어 물며 웃었어요. 많이 먹어. 앞으로 매일 이런 거 먹을 수 있을 거야. 김정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의부동산 사장님이 진짜 발품 팔아서 좋은 방 찾아준대.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죠. 1년 후 김정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중개 수수료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죠. 2년 후 상가를 넓혔어요. 직원 2명을 고용했어요. 5년 후 판교의 정의부동산 지점이 3곳으로 늘었어요. 10년 후 김정희는 판교 원룸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죠. 그리고 15년 후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소식이 들렸어요. 회장님, 판교가 신도시로 개발된답니다. 김 전무가 보고했어요. 당시 김정희의 오른팔이었죠. 지금이야. 김정희의 눈이 빛났어요. 땅을 사들여. 팔려고 내놓은 건 전부 다. 하지만 자금이. 대출받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김정희는 판교 일대 땅을 긁어 모았어요. 논밭, 임야, 나대지 할 것 없이 전부. 3년 후 판교 테크노밸리가 완성됐어요. 김정희가 사들인 땅값은 10배로 뛰었죠. 그녀는 땅을 팔지 않고 그 위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2010년 김정희는 강남으로 본사를 옮겼어요. JH 부동산 개발. 직원 50명 규모의 중견 부동산 기업이 됐죠. 그리고 2015년 김정희는 아들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어요. 민준아, 이거. 서류 봉투를 건넸죠.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빌딩이야. 강남역 3번 출구 앞. 민준이 서류를 펼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죠. 소유주 이민준. 어머니, 이게
내 이름으로 해뒀어. 30살 생일 선물이야. 어머니. 민준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김정희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빌딩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자신이라는 것을. 등기는 아들 명의지만 매매계약서 원본과 소유권 증서는 모두 자신의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을. 열심히 살아라. 엄마가 이룬 것보다 더 크게. 네, 어머니. 그로부터 1년 후 민준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27세 박유진.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외모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죠. 앉아. 김정희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요. 민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안은?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 하세요. 유진이 대답했죠. 회사 이름이? 대성무역이요. 김정희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뒀어요. 다음 날 김 전무에게 지시했죠. 대성무역 알아봐. 재무상태, 대표 신용도, 전부.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대성무역. 직원 5명의 영세 무역회사. 부채 비율 230%. 대표 박철수, 사채 6천만 원. 회장님, 이 집안은 위험합니다.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 김정희가 보고서를 덮었죠. 하지만 민준이가 좋아해. 그래도 내가 지켜보지 뭐. 김정희는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하나 달았죠. 민준아. 네, 어머니. 내 명의로 된 강남역 빌딩 있지? 네. 그거 절대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안 돼. 약속해. 네, 알겠어요. 민준이 가볍게 대답했어요. 김정희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죠.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유진의 요구로 그랜드 호텔에서 300명 하객을 초대했죠. 어머니, 감사해요. 유진이 김정희에게 인사했어요. 잘 살아라. 김정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유진의 눈빛 어딘가에서 김정희는 낯선 차가움을 느꼈어요. 결혼 3년째. 유진은 변했어요. 처음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우리 집 좀 사주세요. 집? 네. 강남 아파트요. 친구들은 다 시어머니한테 집 받았던데요. 민준이 명의로 된 빌딩 있잖니. 그걸로 대출받아. 그걸로는 안 돼요. 전세금으로 써야 된다고요. 유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럼 더 기다려야지. 친구들은 다 자기 집 있는데 저만 전세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유진이 소리를 질렀죠. 그날 이후 김정희와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명절에도 유진은 시댁에 오지 않았죠. 민준아, 내 아내는? 어머니, 유진이가 몸이 안 좋대요. 민준이 변명했어요. 김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을. SNS에 사진까지 올렸으니까요. 민준아. 네, 어머니. 후회하게 될 거다. 뭐가요? 그 여자,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김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오늘 대치동 프라임 부동산 계약 현장. 며느리의 그 한마디. 한 푼도 안 주실 거면서 왜 오셨어요? 김정희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준비해온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는 것을. 서재에서 사진첩을 덮은 김정희는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민준명의 빌딩의 진짜 서류들이 보관돼 있었죠. 미안하지만 민준아. 김정희가 서류를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배워야 할 때야.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녀의 눈빛은 30년 전 판교 원룸촌에서 아들을 업고 전단지를 돌리던 그때처럼 단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정희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계약 파토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아침, 김정희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띠리링.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가 실수했어요. 실수? 김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네. 유진이가 어머니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사과하고 싶대요. 됐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집 계약.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김정희가 전화를 끊어버렸죠. 곧바로 김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전무. 네, 회장님. 민준이 움직임 파악해.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전부. 알겠습니다. 김정희는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돈에 눈먼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요. 사흘 후 저녁 6시. 김정희는 서초동 자택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김정희가 문을 열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들어와. 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죠. 소파에 앉은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김정희가 먼저 물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집이 필요해요. 이미 대답했잖니. 전세 계약이 석 달 후면 끝나요.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준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다른 집 알아봐.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못 구하겠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한 거지? 네. 얼마? 5억만. 안 돼. 김정희의 대답은 단호했죠. 어머니, 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 돈도 안 낼 거면서 왜 왔냐고 했어. 그건 유진이가 순간 실수한 거예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실수? 김정희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내 아내는 실수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진심이었어. 아니에요. 유진이는 착해요. 그래. 김정희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 아내한테 직접 물어봐.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민준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나가봐.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김정희가 거실 문을 가리켰어요. 민준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섰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김정희는 창가로 다가가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김전무였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 회장님, 며느님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친정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청담동 모처럼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김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대화 내용은 직원을 보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녹음 파일 보내드릴까요? 보내. 30초 후 김정희의 핸드폰으로 파일이 도착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돈 한 푼도 안 준대. 뭐? 그 할망구가? 유진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응. 어제도 민준이가 가서 빌었는데 냉정하게 거절했대. 어휴,
우리 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시어머니 약점을 찾아야지. 김정희가 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어요. 약점? 응. 뭔가 있을 거 아냐. 떳떳하면 왜 이렇게 구두쇠처럼 굴겠어?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깨끗하게 사업하셔서 겉으로만 그렇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유진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죠. 그래도 유진아,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전세 계약 끝나면 갈 데가 없다고. 내 동생 대학 등록금도 밀렸어. 알아, 엄마.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아내야 돼. 알았지? 응. 녹음이 끝났어요. 김정희는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을 내려놨죠.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유진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정희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죠. JH 부동산 개발 본사. 강남역 오피스텔 12층 전체가 회사였어요.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응. 김정희가 회장실로 들어가려는데 비서가 따라왔어요. 회장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누구? 며느님이십니다. 김정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며느리가?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라고 해. 10분 후 유진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명품 핸드백과 구두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앉아. 김정희가 손님용 소파를 가리켰죠. 유진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됐어.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계속해봐. 김정희가 팔짱을 꼈어요. 사실은요, 제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스트레스? 네.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갈 곳이 없어서요. 민준 씨도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하고 유진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5억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빌려준다고? 김정희가 코웃음을 쳤죠. 네. 이자도 드릴게요. 은행 이자보다 높게.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신용대출 한도가 다 찼어요. 민준 씨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그럼 내 명의로 받아. 저도 신용카드 빚이 있어서. 유진이 말끝을 흐렸어요. 김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진의 신용카드 빚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명품 가방과 옷, 해외여행으로 쌓인 빚이었죠. 안 돼.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제발이요. 저희가 지금 정말 급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김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봐. 바쁘니까. 어머니, 제발이요. 유진이 김정희의 팔을 붙잡았죠. 손 치워. 싫어요. 오늘 대답 듣고 갈 거예요. 유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공손함은 사라지고 필사적인 집착만 남았죠. 보안, 들어와. 김정희가 내선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이분 밖으로 모셔드려. 네, 회장님. 나요. 나라고요. 유진이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니, 후회할 거예요. 정말 후회할 거라고요. 유진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죠.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어요.
김정희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빌딩 아래에서 유진이 길거리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정희는 즉시 김전무에게 연락했어요. 김전무, 며느리 미행 부처.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해. 네, 회장님. 그날 저녁 김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죠.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전무였어요. 회장님, 따님이 친정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내용은 회장님을 협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협박? 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을 거라며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허허. 김정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봐. 뭘 하는지. 김정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30년간 단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개발은 합법적이었고 세금도 정확하게 냈어요. 그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비결이었죠. 이틀 후 민준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유진과 함께였죠. 어머니, 들어와.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서. 싫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김정희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35살 성인 남자가 제 어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죠. 민준아. 네, 어머니. 내가 정말 집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내 아내가 원하는 거야?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옆에서 유진이 끼어들었죠. 어머니, 저희 둘 다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한테 묻는 게 아니야. 김정희가 며느리를 쏘아봤어요. 민준아, 대답해. 저도 집이 필요해요, 어머니. 그래. 김정희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럼 내 아내 없이 너 혼자 살 수 있니? 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 아내와 이혼해. 그럼 집 사줄게.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유진이 소리를 질렀죠. 농담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김정희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도와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넌 이미 강남에 빌딩 하나를 갖고 있잖니. 그걸 팔아. 그건 민준이 말을 더듬었어요. 왜? 못 팔아? 그건 제 사업 기반이에요. 그럼 그걸로 대출받아. 5억쯤은 거뜬하잖아. 김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봐.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 민준과 유진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김정희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 빌딩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등기는 아들 명의지만 진짜 주인은 어머니라는 걸. 김정희는 금고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빌딩 매매 계약서 원본, 소유권 이전 동의서, 전부 김정희의 금고에 보관돼 있었죠. 민준아. 김정희가 서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배울 시간이야.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내 아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날 밤 김정희는 김전무에게 지시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 계획대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폭풍 전야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김정희의 진짜 힘을 목격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민주는 자신이 가진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민준과 유진이 빈손으로 돌아간 다음 날 아침, 김정희는 회사 회의실에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오늘부터 강남 일대 우리 소유 매물 전부 시장에서 회수합니다. 김 전무를 비롯한 5명의 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그러면 시장에 큰 파장이. 그게 목적이야. 김정희가 회의 자료를 펼쳤어요. 우리가 보유한 강남 매물이 몇 개지? 아파트 5채, 상가 7채, 오피스텔 3동입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어요. 총시가 얼마? 약 400억 원 규모입니다. 좋아. 전부 매물에서 내려. 그리고 임대도 중단. 회장님, 김 전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월 임대 수익 15억이 사라집니다. 괜찮아. 3개월만 버티면 돼. 김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리고 우리 계열사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지시에 강남 일대 매물 가격 10%씩 올려서 호가 제시하라고. 회장님, 그건 시장 교란이. 불법은 아니잖아. 우리 소유 매물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오늘부터 실행합니다. 이에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회의 끝. 각자 부서 가서 준비해. 임원들이 우르르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김 전무만 남았죠. 회장님, 이러시는 이유가 도련님 때문입니까? 응.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가 집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도련님이 상처받으실 텐데. 지금 상처받는 게 나아. 나중에 더 큰 상처받는 것보다. 김정희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 여자가 민준이를 망칠 거야. 내가 막아야 해. 사흘 후 강남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데요? JH 부동산 개발 매물이 전부 사라졌어요. 저희도 그래요. 어제까지 있던 매물이 오늘 아침에 전부 회수됐대요. 중개업자들이 웅성거렸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강남 일대 집값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전세가가 갑자기 5억에서 6억으로 뛰었어요. 매매가도 10% 올랐대요. 패닉이 시작됐죠. 민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유진이 핸드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왜? 집값이 갑자기 폭등했어. 우리가 보던 대치동 아파트 전세가 6억으로 올랐대. 뭐? 민준이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정말이었죠. 어제까지 5억이던 전세가가 하루 만에 6억으로 뛰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어머니 짓이야. 유진이 소리쳤죠. 무슨 소리야? 뉴스 봐. JH 부동산 개발이 강남 매물 전부 회수했대.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 민준이 뉴스를 검색했어요. JH 부동산 개발 강남 일대 매물 긴급 회수. 시장 혼란 가중. 강남 전세가 일주일 만에 10% 급등. 전문가들 인위적 시장 교란 의심.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움직인 거예요. 자신들을 겨냥해서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 유진이 다그쳤어요. 민준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띠리링. 왜? 김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강남 집값을 올리신 거요. 아, 그거. 김정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사업상 결정이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저희가 집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싫어. 이건 회사 결정이야. 어머니,
할 말 없으면 끊을게.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뭐래? 유진이 다가왔어요. 안 된대. 뭐가 안 돼?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집 못 구하게 하지 말라고 하라고. 소용없어. 어머니가 마음먹으면. 민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당신 정말 한심하다. 유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친정?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이랑 있어봤자 답 없어. 쾅! 문이 세게 닫혔어요. 민주는 홀로 거실에 남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남 부동산 시장은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민준과 유진의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이제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보, 집 구했어? 유진이 매일 물어댔죠. 아직이 뭐야? 시간 없잖아. 알아. 민준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강남역 빌딩. 어머니가 준 빌딩.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민준은 다음날 은행을 찾아갔어요. 빌딩 담보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네, 고객님. 등기부등본 있으신가요? 여기요. 민준이 서류를 건넸어요. 은행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고객님, 이거 왜요? 담보 설정이 이미 돼 있는데요? 네. 민준이 황급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등기부등본 을구란.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근저당권자 김정희. 채권 최고액 100억 원.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고객님, 이미 100억 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돼요. 이 빌딩 제 명의라고요. 명의는 고객님이 맞는데 소유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분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빠져나왔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왜 또? 빌딩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던데요? 응, 내가 했어. 김정희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어요. 왜요? 이거 제 명의잖아요. 명의는 내 거지만 실소유주는 나야.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에 내 이름으로 등기할 때 근저당권 동시에 설정했어. 100억 원짜리.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넌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야. 진짜 주인은 나라고. 어머니, 놀랐어? 내가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못 잡게 미리 조치해 둔 거야. 김정희가 웃었어요. 넌 아무것도 없어, 민준아. 내가 가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빌딩도 사실은 내 거야. 어머니, 이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내 돈으로 산 내 건물인데. 하지만 명의는 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내가 채권자야. 100억을 빌려준 사람. 내가 그 돈을 갚기 전까지 그 빌딩은 내 담보물이야.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준아. 김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어요. 내가 날 무시했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야. 내 아내가 날 무시했을 때부터. 어머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그 여자 옆에 있으면 너 망해.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길거리 한복판에서 행인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유진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뭐라고? 빌딩이 사실은 시어머니 거였다고? 유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응.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 그럼 우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유진이 꽃병을 집어 던졌어요. 쾅!
꽃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당신 어머니가 우릴 갖고 노는 거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라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그 할망구가 우릴 쥐 잡듯이 잡고 놀고 있잖아.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유진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뭐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야. 소송? 당연하지. 사기잖아. 시어머니가 우리 사기친 거라고. 유진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야. 지금 당장 변호사 좀 알아봐줘. 응, 시어머니 고소할 거야.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었죠. 다음 날 유진의 아버지 박철수가 변호사를 데리고 김정희를 찾아왔어요. JH 부동산 개발 본사 로비. 김정희 회장님 계십니까? 박철수가 접수대에서 물었어요. 예약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급한 일이라서요. 예약 없으시면 면담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돈되는 사이예요. 회장님 며느리 아버지라고요. 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동을 듣고 김 전무가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요? 김정희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아, 잘 됐네. 회장님 좀 만나게 해줘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사돈 사이인데 이렇게 차갑게 대하면 안 되지. 박철수가 따지듯 말했어요. 김 전무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회장님께서 면담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뭐? 돌아가 주십시오. 안 돼. 오늘 꼭 만나야 돼. 박철수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려 했어요. 보안요원 2명이 막아섰죠. 비켜.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진정은 무슨, 내가 회장님 사돈이라고. 소란이 커지자 로비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이 쳐다봤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정희가 나타났어요. 무슨 소동이야? 회장님. 박철수가 김정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막았죠. 회장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할 말 없어요. 김정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돈 사이에 이럴 수 있어요? 사돈? 우린 사돈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당신 딸이 내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이혼하라고 하세요.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박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 딸은 돈밖에 모르는 여자예요. 내 아들이 그런 여자랑 살 이유 없죠. 지금 우리 딸 모욕하는 거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김정희가 박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들 가족이 내 돈을 노리는 거 다 알아요. 민준이한테서 뭐라도 뜯어내려고 결혼시킨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나섰어요. 회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소송하세요. 김정희가 비웃었어요. 얼마든지 받아줄게요. 내 변호사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어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우리 회사에 발 들이지 마시고. 김정희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회장님. 박철수가 소리쳤지만 김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죠. 박철수와 변호사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로비에 남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들 뭐래? 사돈관계래. 완전히 박살났네. 김정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며느리와 그 가족이 진짜 고통을 맛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실로 돌아온 김정희는 김 전무에게 지시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계획대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가 쫓겨난 다음 날, 김정희는 김 전무를 불렀어요.
대성무역 조사 결과 가져와. 네, 회장님. 김 전무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죠. 박철수 대표 현재 사채 6천만 원. 회사 부채 비율 230%. 직원 급여 2개월 연체. 김정희가 파일을 넘겨봤어요. 거래처는 주로 중국 쪽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요즘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고요. 좋아. 거래처들한테 연락해. 대성무역과 거래 중단하라고. 네. 김 전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그쪽 업체들한테 더 좋은 조건 제시해. 대성무역 거래액의 2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 연락처 알아내. 내가 직접 채권 사줄 거야. 김 전무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박철수가 완전히 무너지겠지. 김정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제 딸이 내 아들을 망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일주일 후 박철수의 회사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섰어요. 덩치 큰 남자 둘이 내렸죠. 박철수 사장 계십니까? 누구세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채권 추심하러 왔어요. 채권이요? 6천만 원. 이제 우리가 채권자예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채권양도 계약서. 양수인 JH 부동산 개발. 박철수가 황급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사채 6천만 원 우리 회사에서 인수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갚으시죠. 일주일? 말도 안 돼. 원래 사채업자들은 3개월 유예 줬다던데요. 우리는 일주일입니다. 못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돌아갔어요. 박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여보. 박철수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왜? 아내 서연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일 났어. 김정희 그 할망구가 내 빚을 사갔어. 뭐? 일주일 안에 6천만 원 갚으래.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받아. 안 돼. 이미 한도 꽉 찼어. 그럼 서연숙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철순의 집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 딸 때문이야.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왜 내 딸 탓이야? 서연숙이 맞받아쳤죠. 시어머니한테 덤볐다며? 돈 달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시어머니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도와주긴. 그 할망구가 우릴 박살 내려고 작정했어. 전화벨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죠. 아빠 나야. 유진아. 아빠 빚 갚을 돈 있어? 없어. 어떡하니? 나도 몰라. 민준이는 어머니한테 계속 거절당하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아, 차라리 이혼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그 집안이랑 있어봤자 너만 고생이야.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나와. 아빠, 지금 무슨 소리야? 아빠 말 들어. 그게 나아. 유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같은 시각 민준의 집. 민준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세 계약 종료까지 이제 한 달 반. 갈 곳이 없었어요. 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왜? 민준이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우리 이혼하자. 민준의 고개가 번쩍 들렸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당신이랑 있어봤자 미래가 없어. 유진아,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잖아. 집도 못 구하게 하고. 그건 난 이렇게 못 살아. 전세 끝나면 어디서 살 건데? 쪽방? 고시원?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뭘 해. 당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 작성해 놨어.
여기 사인해. 유진이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위자료는 안 바랄게. 그냥 갈라서자. 유진아, 제발. 사인 안 하면 내가 소송 걸 거야. 유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민주는 이혼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서초동 자택. 어머니, 김정희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민준이 거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서라고 했지. 싫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진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김정희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집만 구할 수 있으면 유진이가 마음을 돌릴 거예요. 민준아. 김정희가 아들 앞에 앉았어요.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아. 아니에요. 유진이는 착해요. 아직도 모르겠니? 김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 돈을 사랑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집이 없다고 이혼하자는 여자가 너를 사랑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어서. 김정희가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민준아, 이혼해. 그게 너한테 맞는 길이야. 어머니,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나한테 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정말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내 밑에서 일해. 말단부터 시작하는 거야. 민준이 당황했어요. 말단이요? 응. 회사 1층 경비실. 거기서부터 시작해. 하지만 저 대졸인데. 그게 뭐가 대수야?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랐으니까 밑바닥부터 배워야지. 김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 달 월급 200만 원. 숙소는 회사 기숙사. 3평짜리 원룸. 민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싫으면 나가. 아니에요. 할게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좋아. 이혼 서류 받으면 바로 출근해. 일주일 후, 민준과 유진은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마쳤어요.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깔끔한 이혼이었죠. 잘 살아. 유진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너도. 민준이 고개를 숙였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어요. 유진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친정도 이미 파산 직전이었죠. 유진아, 편의점에서 알바 자리 났대. 거기라도 가봐. 어머니 서연숙이 말했어요. 편의점 알바요? 응. 시급 10,000원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자신이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해야 한다니. 알았어, 엄마. 유진은 다음 날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손님들이 던지는 돈을 받고 물건을 계산하고 5년 전 명품숍에서 쇼핑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1,500원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같은 시각, 민주는 JH 부동산 개발 1층 경비실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죠? 이민준 씨? 선배 경비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근무복이에요. 갈아입으세요. 민주는 경비원 유니폼을 받아들었어요. 남색 작업복. 가슴에는 경비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준 씨, 일 시작할게요. 네.
민주는 빌딩 입구에 서서 출입자들을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전에 이 빌딩에 회의하러 왔을 때 자신은 VIP 대우를 받았어요. 이제는 문직이었죠. 점심시간. 민주는 지하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직원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어요. 민준도 줄을 섰죠. 경비 아저씨, 여기요. 식당 아주머니가 밥을 퍼줬어요. 민주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혼자 밥을 먹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여기 앉아도 돼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정희였어요. 어머니, 밥 먹어. 김정희도 똑같은 구내식당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 나도 밥 먹어야지. 배고픈데. 김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흰쌀밥, 단무지와 김치. 민주는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니? 어머니,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알아. 유진이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김정희가 민준의 등을 토닥였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살게요. 그래, 천천히 배워가자. 김정희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아들 앞에 놓았어요. 많이 먹어. 오후에 일 힘들 거야. 네, 어머니. 민주는 어머니가 떠준 밥을 먹었어요. 30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였어요. 구내식당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민주는 평생 잊지 못할 맛을 느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민주는 이제 경비일에 익숙해졌어요. 출퇴근 체크, 방문객 안내, 택배 정리. 단순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민준 씨, 오늘 일 정말 잘하셨어요. 선배 경비원이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못했을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땀 흘려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김정희가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아, 이리 와. 네, 어머니. 내일부터 총무팀으로 발령이야. 네. 민준이 놀랐어요. 경비 생활 석 달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신 월급은 똑같아. 200만 원. 네, 괜찮아요. 민준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민준아. 네. 너 이제 제대로 된 사람 같다. 김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천천히 가자. 조급해하지 말고. 네, 어머니. 1년이 지났어요. 민주는 이제 총무팀 대리가 됐어요.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죠.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판교의 20평짜리 원룸. 30년 전 어머니가 자신을 키웠던 바로 그 동네였어요. 어느 주말 민주는 어머니를 원룸으로 초대했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김정희가 원룸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깨끗했어요. 어머니, 여기 30년 전에 어머니가 사셨던 곳이랑 비슷하죠? 응, 그때 생각나네. 김정희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민준아, 밥 먹자. 네, 제가 해놨어요. 민준이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와 흰쌀밥.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 정말요? 응. 내가 만든 거라서 더 맛있어. 김정희가 웃었어요. 민준도 웃었죠. 30년을 돌고 돌아서 모자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어요. 판교 원룸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주는 이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돈의 무게도 알았고 사람의 진심도 알았죠.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요. 김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야. 자식 포기 못해. 두 사람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지금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친정은 결국 파산했고 아버지 박철수는 지방으로 내려갔죠. 그녀는 가끔 민준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에 있어요. 김정희는 아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줬죠. 세상은 냉혹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 민주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명품 가방도 강남 아파트도 아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끼였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